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하지만 낮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까지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이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일 예보된 비는 제주와 남해를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우리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공해와 직업성 암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포항 국가산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포스코 포항 국가산단에 대한 연구는 모두 심층 역학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포항 산단에 인접한 포항시 장흥동과 대송면의 탄화수소류는 다른 곳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크스 제조 공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PHA 물질은 폐암과 피부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유럽연합에서도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명백한 유해물질 배출에도 조사 지점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공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측정소에서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환경부 국립과학원의 건강영향조사로도 포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유해물질의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청림동과 같은 인접지역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높은 농도로 측정돼 심층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분석 단위가 읍면 지역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 공단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 지역에 설정됨으로 인해서 실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범위를 좁혀서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포항 제철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작업 환경 조사도 허점이 매우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산업보건제도상에서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을 셀프 감시하게 돼 있다 보니 근본적으로 문제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포항제철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초과 건수는 0건이었고 최근 6년간 특수 건강 진단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0.016%로 나머지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업주가 자체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작업자를 찾아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작업자를 측정하지 않겠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상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열발전소 부지의 경우 아직 여진의 위험이 있는 만큼 연구센터도 건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촌에서 포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던 작업자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비상입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즐비한 경북 김천의 한 마을입니다. 포도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가운데 한 명이 오한과 발열 등 감기 증상을 보이다 지난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들을 검사했더니 이튿날 작업자 6명과 가족 1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불과 사흘 동안 14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비닐하우스 작업을 마친 뒤 농막에 모여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냥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2분이 계시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학생과 김천 스포츠타운 근무자도 있어서 학교는 전수검사를 하는 등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송에서도 경기도 부천에 사는 아들이 지난 1일 고향집에 농산일을 도우러 다녀간 뒤 확진됐습니다. 뒤이어 밀접 접촉한 부모 등 일가족 3명도 감염됐습니다. 이들 가족이 과수원 일을 돕다 접촉한 이웃 주민 4명도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주황산 면은 15일까지 일주일간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해당 마을은 주민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돕기나 시설 설치 등 잦은 외부 왕래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도권 쪽으로 아니면 지금 부울경 쪽으로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고향에 와갖고 부모님들 일손 도와주는 이 부분은 정말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마스크 쓰는 게 힘들어지고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작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할 때는 따로 먹고 대화를 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이 기존에 적용하던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제부터 2주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차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데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주간 적용된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이 큰 문제 없이 정착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 중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시설별 관리자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방역 관리자 지정,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어제부터 시군을 통해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득이 지난해나 재작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타사업 중복 여부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급됩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경북에서도 오는 2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지역 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는 기대와 경찰의 업무만 가중된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경찰청 자치경찰 추진단이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짐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경북도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월 개정된 경찰법 시행으로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로 분리됐습니다. 국가경찰은 보안, 외사, 경비 분야, 수사경찰은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지휘 아래 수사와 형사 영역을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사 등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지휘와 감독 권한도 경찰청장에서 시장, 도지사 소속의 독립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이전됩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이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사무국은 도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3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경북 초대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의 인선도 마무리됐습니다. 초대위원장으로는 이순동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내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원을 발표한 시도 중에 여성 위원이 3명 이상인 곳은 경북이 유일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북에서는 6,708명의 경찰 인력 중 13%, 877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찰 조직을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3부 조직으로 개편을 했고요. 그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북자치경찰은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사망위로금 30만 원과 함께 신청한 달부터 월 5만 원씩의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최근 대구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구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달 대구 수성구 만천동에 분양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 평균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평균 청약 경쟁률은 21대1. 인기 있는 평형은 최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 금액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기 때문에 차익 실현과 학군 등 생활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군 같은 것도 생각하고 이제 애가 이제 또 2명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기 오래 살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수성구 다른 지역과 동구 아파트 일부 평형에는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가격대, 입지 조건 등에 따라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좋은 지역의 경우는 청약률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계약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반대로 위치가 떨어지는데 또 가격까지 높다든가 이러한 단지들은 청약률도 떨어지고 실계약률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제 강화로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투기 수요가 설 자리를 잃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한 기존 아파트보다 청약 가점 등으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들한테는 청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과거에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없었다면 지금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률도 낮고 또 당첨될 확률은 높아지겠죠. 올해 대구 지역에는 3만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말에 3분의 1 수준에 그쳐 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분양권 시장 양극화에 따른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2~3배 상향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4만 원씩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범대생과 대학원생 등 130여 명이 멘토링에 참여해 경북 지역 중고등학생 200여 명의 학습을 온라인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중고생에게는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대학생들에게는 학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이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일 예보된 비는 제주와 남해를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우리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